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 중에서 운영체제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컴퓨터 일반 구조 쪽에서 공부를 할 때 잠깐 언급이 됐죠. 어디서 언급이 됐어요? 네,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종류 중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운영체제가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단원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적인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체제는 어쩐다.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구입을 했는데 그걸 잘 다루지 못하면 그거는 대한 값어치가 없는 거죠.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허구한 날 거기서 워드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좀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해주는 게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운영체제는 이제 컴퓨터 속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 컴퓨터 속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거 뭐 있어요? CPU도 있죠, 메모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편리하게 사용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왜 윈도우즈를 쓰고 있을까? 많은 운영체제가 있는데 도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윈도우즈를 쓸까? 네, 사용하기 편한 거. 어떤 사람은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 사니까 그냥 깔려서 있던데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럼 컴퓨터 이제 판매하시면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서 윈도우즈를 깔아줄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편하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명령어를 입력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 마우스를 그냥 여러분 클릭하면은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컴퓨터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지식이 없어도. 자,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에다가 또는 마우스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되는 아이콘이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컴퓨터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한다, 인터페이스를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시스템 운영체제는 뭐다?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하도록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윈도우즈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딱 컴퓨터를 켰는데 안 켜지네요. 윈도우즈가 깨진 거죠. 윈도우즈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 엑셀 작업, 포토샵 작업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일단은 윈도우즈가 살아나야죠. 네, 사용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운영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에 하드웨어가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뭐가 있다? 운영체제가 있다. 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버튼이 50개가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세탁기를 샀는데 버튼이 5개로 모든 게 해결이 되네. 일단 사용하기 편리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개성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운영체제다.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줘야 될 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 그죠? 네. CPU와 메모리를 관리한다라는 거. 무슨 소프트웨어라는 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 네, 여러분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환경을 이제 구성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운영체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종류로 넘어갑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죠?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또 뭐로 이루어졌어요? 명령어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을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분을 한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운영체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 운영체제를 포함해서 시스템에 대한 자원, 시스템 개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성이 되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러죠. 시스템 돌아가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뭐가 있다? 운영체제가 있다.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가 있다라는 거죠. 응용 소프트웨어는 뭔데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게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해 놓으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각자 사용자가 요구에 맞춰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액세스 그런 것들을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죠. 문서 작성을 할래요? 그럼 워드 띄우면 되고 계산할래요? 그럼 엑셀 띄우면 되고 데이터 관리할래요? 그럼 액세스 띄우면 되고 그래픽 할래요? 그럼 포토샵 띄우면 되고 이렇게 각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응용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써져 있을까? 자, 운영체제는 일단 관리한다 그러죠. 관리. 뭘 관리하느냐? 컴퓨터를 관리하는 거죠. 네, 컴퓨터를 두 개로 나누면 뭐로 구분되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의 하나의 분인 실행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운영체제는 그럼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 작업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 세 가지 일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세 가지 일이 같이 들어왔어요. A, B, C. 어떤 것부터 처리할 거냐. 세 개 다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아주 물론 뭐 15분의 1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그 어느 한 순간에서는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거죠. 네. 이제 막 그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얘는 멀티로 작업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할 거냐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할 거냐라는 건 작업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제어를 하잖아요.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관리합니다. 자원이다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뭐 프린터, 뭐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도 다 자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속에서 돌아간 뭐 필요한 데이터들 그런 것도 이제 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일이죠. 컴퓨터에 대한 자원을 관리를 하고 또 컴퓨터 사용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잘 동작되도록 해야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그 매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와 이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 전달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운영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운영체제에 대한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을 관리한다. 자원이란 뭐였어요? 각종 장치들도 다 자원이 되는 거죠. 이런 자원들을 관리합니다. 자원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스케줄링, 일정을 잡는 거죠.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까? 자, 그런 스케줄링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 말이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자,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고 데이터 이제 공유 기능을 이제 제공한다 그거죠. 프린터를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 공유 개념.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한다. 이제 특정한 자원이 깨지지 않도록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자원을 가지고 동시에 사용을 할 때 연산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또 가져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자원에 대한 보호 기능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겠죠.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관리를 하고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운영체제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능평가 기준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A라는 운영체제와 B라는 운영체제가 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싶다고 하죠. 어떻게 이거는 어떤 게 더 좋지?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지? 라는 걸 판단을 하고 싶다고 하죠.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뭐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렇죠? 평가를 하는 기준이다. 뭐를 평가해요?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운영체제를 하나 개발을 해요. 네.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된다. 운영체제가 나아갈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됐죠? 네.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네 가지고, 운영체제가 이제 가져야 될 목적,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처리 능력은 어때요? 높아야죠. 반환 시간 낮아야, 시간은 일단은 낮은 게 좋으니까 네. 반환 시간 낮아야 되겠죠. 네. 사용 가능도 높아야 되겠고 신뢰도 높아야 되겠죠. 일단은 처리 능력이란 뭐냐? 일정한 시간 동안 처리하는 작업량이 되는 거죠. 시간당 일을 많이 처리하지 우리가 이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어때? 저 애는 능력자야. 그 말은 뭐예요? 일 처리를 잘한다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 내에 일 처리를 많이 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처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작업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이제 운영체제라고 해도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많은 운영체제를 우리는 선택을 하겠죠. 자, 우리가 왜 컴퓨터에 대한 기능을 익힐까요?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능. 자, 신입사원이 보통 PPT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 일주일 걸리는 것은요, 100페이지 만드는 거를 이쁘게 이제 잘 작성하는데, 기능을 찾아가면서, 책 찾아가면서, 일주일 만에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능을 이제 계속 익히는 거죠.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익히는 거죠. 자, 처리 능력이 높아야 된다.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 그걸 뭐라 그래요? 처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죠. 자, 반환 시간입니다. 반환 시간. 내가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오늘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와 라는 명령어를 내리죠. 명령하죠. 말한 시점부터 돈을 찾아서 엄마한테 갖다 바치는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시간, 그거를 이제 반환 시간이란다. 내죠? 명령을 내리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을 우리는 반환 시간이라고 한다. 자, 사용 가능도입니다. 사용 가능도는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즉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도라죠. 내가 컴퓨터를 이제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데 거기 컴퓨터 고장 나 있네. 그건 사용 가능도가 안 좋은 거죠. 또 내가 이제 써요. 쓰는데 1분 있다가 다운돼 버리네. 다시 껐다 켜요. 또 1분 있다가 또 고장 나네. 그건 사용 가능도가 안 좋은 거죠. 내가 쓰고자 할 때 고장 없이 잘 돌아가야지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사용 가능도다라고 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이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신뢰도라는 것은 뭐죠?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어를 내렸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신뢰도가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처리 능력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목적 네 가지 중요합니다. 처리 능력이란 뭐다?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 반환 시간, 명령어를 내려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 사용 가능도, 내가 필요한 시점에 시스템을 잘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자, 신뢰도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가의 정도, 이거를 이제 나타낸다 그죠. 자,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처리 방법입니다. 처리 방법도 이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괄 처리다, 배치 처리다라고 하죠. 일괄 처리다라는 것은 뭐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네, 도시가스 계산, 또 여러분 월급 계산, 전기세 이런 것들은 어때요?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일괄 처리다, 배치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는 뭐죠? 타임이 나왔네요. 타임, 시간. 자,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죠. 바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실시간 처리한다. 그래서 바로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은행 업무 같은 게 있죠. 네, 그렇죠? 내가 이제 뭐 10,000원을 입금을 했다. 그럼 통장에 10,000원 입금됐다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안 나오면 어때요? 좀 불안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 분할 처리다. 타임, 얘도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한다. 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를 할까? 컴퓨터는 너무 빠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복사집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죠. 네, 복사집에 섰는데 얘가 100장을 해야 되고 얘가 5장을 해야 되고 얘가 1장을 해야 된다. 시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빨리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C의 입장에서는, C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 1장 복사할 건데 150장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C 분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따로 주는 거죠. A 1초, B 1초, C 1초, 또 1초, 1초, 1초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복사기가 있으면 이게 세 개를 넣는 거죠. A 넣고 B 넣고 C 넣어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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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C분할이죠. 근데 그 넘어가는 속도가 막 10억 분의 1초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는 세 개의 일을 같이 처리하구나. 굉장히 훌륭하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C분할이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 C분할 처리가 된다. 번갈아 가면서 처리한다 그러죠. 분산 처리입니다. 지금 분산 처리 시대죠. 그래서 처리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분산 처리는 뭐죠? 하나의 일은 한 가지예요. 업무는 하나예요.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죠. 하나의 일이 딱 주어졌다. 뭐 5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것, 그걸 우리는 분산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럼 이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야 되니까 얘네들 컴퓨터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된다. 즉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찌해야 된다? 공유를 해야 된다. 분산 처리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분산 처리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공유에 대한 개념이 같이 떠올라줘야 돼요.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구분할게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가 있습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차이점은 뭘까? 둘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게 여러 개의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뭐의 차리냐? 얘는 이제 처리하는 CPU가 한 개인 거고, 다중 처리는 처리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개인 거. 네, 여러 개인 것을 다중 처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면 돼요. 이 다중 처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듀얼 시스템과 두플렉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듀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들어봤죠. 네, 듀얼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CPU가 어때요? CPU 두 대가 동시에 달라붙어서 같이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집에 김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온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김장하는 거예요. 네, 이게 듀얼입니다. 듀얼. CPU가 두 개인 것이, CPU가 두 개인 것, 처리기가 두 개인 것이
듀얼 시스템이 있고 두플렉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듀얼은 어쩐다? 일이 주어지면 두 개가 같이 처리한다. 두플렉스는 일이 주어졌다. 그럼 CPU 혼자서 처리합니다. 한 개의 CPU가 처리해요. 남은 CPU는 뭐하냐?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을까? 하다가 얘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요. 그러면 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남은 CPU가 바로 투입됩니다. 네, 그런 개념이 두플렉스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이제 분산처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어쩌다가 한번 이제 객관식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는 기본입니다. 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왔어야죠. 네. 그래서 그럼 뭐 처음 봤다 그러면 또 지금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네, 비교하는 거, 네, 시분할 처리, 분산 처리 대한 개념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뭐 전문가다. 여러분 전문가인가요? 네, 전문가죠. 무슨 전문가인가요? 네, 공부 전문가죠.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떤 분야냐?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다. 자, 우리 인간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한테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인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컴퓨터한테 기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명령어를 쳤을 때 그 결과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진단 시스템, 설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문가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용어적인 문제니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운영체제라 그랬죠. 자, 이 운영체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누가 구분했어요? 자, 학자들이 구분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걸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나눠 놓는 거 있죠. 종류별로 나눠 놓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이쪽 분야를 공부한다고 이게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이 부분이었지 이렇게 넓게 길을 알아줘요. 이게 넓은 숲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집니다. 제어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어라고 할까요? 네, 관리해주는 거죠. 뭔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얘가 뭘까? 이게 이제 슈퍼바이저입니다. 감시 프로그램이 바로 슈퍼바이저. 여러분 인터럽트 할 때 슈퍼바이저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네.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처리하는 프로그램, 처리라는 거죠. 처리하는 프로그램에는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게 전체적인 걸 봤으니까 운영체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는 걸 봤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살펴보러 갑니다. 자, 제일 먼저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감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영어로도 익숙해지면 좋아요. 감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 네.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 운영체제 중에서 뭐예요? 왕이에요. 네, 최고예요. 얘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다 따라줘야 돼요. 하느님 말씀처럼 얘가 하는 말을 다 따라줘야 돼요. 시스템의 모든 동작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슈퍼바이저입니다. 자, 처리할 프로그램에게 주격 장치에 빈 공간을 할당을 하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제어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요. 제어 이런 많은 제어들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그냥 살펴볼게요.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하면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동작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네, 그게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다.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더하기 B를 한다. 그러면 자, A 더하기 B를 하고 싶어요. A 더하기 B를 할 거예요. 얘는 연산자. 얘네들은 뭐죠?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 그러죠. 네. 그럼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주격장치에 있죠. 또는 보조격장치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장치, 주격장치, 보조격장치에서 자료를 가져와요. 자료가 이동되죠. 또 저장을 하려면 또 자료를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죠. 네. 파일 조작 처리, 입출력 자료,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인 연결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가 뭘 하는 걸까? 네,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되겠죠. 네. 또 하나 뭐 있었죠? 네,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있었어요. 작업을 관리, 무슨 작업이요? 뭐. 작업은 뭐 하는 거죠? 명령어를 처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잡입니다. 근데 명령어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누구를 먼저 처리해 줄까? 그게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 순서를 잡아주는 거죠.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은 뭐 해야 되지라고 우리가 스케줄을 잡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처리하면 자, 명령어가 이거 해라 라는 명령어가 100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을 잘 잡아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택배 아저씨가 오늘 물건을 500개를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500개인데 내가 맡은 구역이 있겠죠? 어떤 순서대로 해야지 일이 빨리 끝날까? 고민할까 안 할까요? 네, 고민하죠. 기름값만 한 달에 몇백만 원 든다라고 해요? 내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택배를 배달을 하면 기름값이 덜 들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작업에 대한 스케줄을 잡아준다. 그리고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네, 데이터. 자, 사용자의 명령 해독하고 그 작업이 수행되게 준비하고 네, 작업이 끝나면 이제 끝났어요 라고 이제 뒷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통제를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자원 할당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스케줄을 담당을 한다. CPU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겠습니다. 빠르니까 어때요? 놀지 않게 움직여줘야 돼요. 쉬지 않게. 네. 그러려면 어때요? 일정을 잘 짜야 되겠죠. 네, 그런 작업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서비스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어떤 걸 서비스를 해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빈도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이제 미리 작성해가지고 네,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 프로그램에 이제 뭐 연결 편집기, 정렬하는 프로그램, 또 머지, 합병하는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모아놓은 이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번역해 주는 거죠. 뭘 번역해 주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막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죠.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먹나요? 네, 못 알아먹죠.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줘야 되죠. 번역을 해준 다음에 어때? 또 처리해서 그 과정이 있겠죠. 그게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네. 먼저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소스 프로그램. 네, 소스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기계어로 바뀌어진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다. 그래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 네, 오브젝트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 언어를, 인간이 알아먹는 이제 언어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누가 바꿔줘요? 바로 번역기가 바꿔준다고 하죠. 누가 바꿔줘요? 번역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어를 번역하는 사람,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언어마다 번역기는 이제 다릅니다. 네. 자, 하여튼 번역기라는 거. 네. 그럼 이제 마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목적 프로그램 혼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목적 프로그램이 모아져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건 이제 링케이지 에디터 연결 편집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어줘요.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단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로드 모듈이다라고 합니다. 네, 로드 모듈이다. 로드라는 것은 이제 주격장치에 올라가는 거죠. 주격장치에 올라갈 수 있는 단위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더에 의해서 주격장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주격장치에 올라가면 비로소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언어 번역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여기 있는 번역기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컴파일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컴파일러는요 한꺼번에 번역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5만 줄을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 5만 줄을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시간이 내가 번역해라고 하고 나서 기계어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번역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왜? 한꺼번에 번역하니까. 하지만 한 번 번역해 놓은 것은 그냥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시키는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통째로 번역을 해주면 이제 나오겠죠? 나중에 얘만 실행만 시켜주면 돼요. 나중에는 실행하는 시간은 이제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컴파일러예요. 번역기는 컴파일러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번역기의 종류에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또 몇 개가 있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컴파일러 하나를 받고 이 컴파일러라는 번역기의 형식을 선택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는 많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는 이제 컴파일러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번역기도 있어요. 인터프리터 번역을 선택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몇 개 안 돼요. 네,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건 알고 있으면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프리터 방식을 선택한 언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APL, 베이직, 리스프, 스노볼 이런 이제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입니다. 자, 인터프리터는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뭐 했어요?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의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인터프리터는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해버려요. 네? 바로 실행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줄 단위로 받아들여. 한 줄 받아들여서 바로 실행을 해버려요. 자, 줄 단위로 번역하고 실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응답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C 분할 시스템에서 유용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줄 단위로 번역을 하니까
번역해 라는 명령어를 내가 내리고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은 어떠세요? 빨리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역되는 속도는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한 줄 번역하고 기다리고 한 줄 번역하고 기다리고 또 한 줄 번역하고 기다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속도, 실행되는 속도는 어쩐다? 느리다라는 거죠. 이게 컴파일러하고 이 속도적인 면은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번역하고 기다리고 한 줄 번역하고 기다리니까 CPU는 어때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CPU 사용 시간은 낭비가 많군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낭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터프리터 방식 기억합니다. 원시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어쩐다? 바로 실행해버린다. 기계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네, 기억합니다. 네. 자, 한번 비교했어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방식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컴파일러는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전체를 번역한다 그러죠. 그런데 인터프리터는 줄 단위로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는 만든다 그랬죠. 네, 인간이 만든 언어를 기계어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한다. 그게 이제 컴파일러 번역이다 그러죠. 인터프리터는 이제 생성하지 않는다 그거죠. 자, 실행하는 속도, 번역 속도는 느려요. 왜? 한꺼번에 많이 번역해야 되니까. 얘는 줄 단위로 번역해야 되니까 번역은 빨라요. 근데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느리다.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자, 실행 속도는 빠르다. 한번 번역해 놓으면 그냥 실행만 하면 되니까. 자, 관련된 언어는 많아요.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관련된 언어는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거의 모든 언어가 다 컴파일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한 언어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외우면 돼요. 네. 그죠? APL, 베이직, 리스프, 스노볼. 이 언어들은 인터프리터 방식을 이제 채택한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자, 여기까지 번역기까지 보고요. 다음 단원에서 바로 이제 어셈블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